예, 오늘은 대선 투표를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부터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이 방송하고 나서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자, 예비 경선 때부터 장장 3개월간에 걸쳐서 그 대장정 끝에 지난 10일 날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내년 3월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투표에서 그 이낙연 후보가 62% 정도를 이제 득표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냈는데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그 경선 불복을 시사하면서 결선 투표에 나서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축구 경기에서 게임 종료 직전에 막판에 한 골 정말 억울하게 먹었는데 비디오 판정 요청을 했다. 근데 그러면 비디오 판정 요청도 못하냐. 비디오 판정 요청했다고 판정 불복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세균, 김두관 후보 사퇴 때마다 사실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 지도부가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나니까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정작 사표가 된 그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두 사람이 야, 그 이낙연 니네 그 문제 제기 한 거 문제 있어. 그냥 당 지도부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다 합의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아마 이 문제 제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뭐 결선 투표를 한다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날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후보자가 광주에서 11일 날 광주에서 광주, 전남, 전북 첫 그 TV 방송 토론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시나 뭐 별 볼 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는데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중계를 한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그 시청을 했어요. 근데 와, 그동안의 토론회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다른 내용이어서 정말 1시간 반 동안 그 생생히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봤고, 그러니까 제가 3시간을 그 토론회를 본 거예요. 물론 오게티는 있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모 후보가 모 후보한테 또 다시 천공스님 그 사람이 뭐 일명 정법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다시 질문을 한다든가 그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못된 버릇이 있거든요. 질문해놓고 그 상대방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됐습니다. 그러고 자기 혼자 카메라 스포트 딱 받고 그냥 질문만 막 하고 상대방한테 대답할 기회를 안 주는 그런 버릇들이 있는데 또 한 2명의 후보가 다른 후보자한테 질문해놓고 됐습니다. 이러고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완전히 뉴스 따먹기 질문이죠. 그 참 보기가 많이 거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국민 통합의 문제, 그다음에 북핵 문제 이런 그 이슈부터 시작해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새만금 공항 개발 필요성, 반도체 공장 건설, 무항 공장 활성화, 에어시티 조성, AI 첨단 산업 사업 육성, 뭐 금융 허브 구축 사업,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등 정말 심도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12명의 이제 국민의힘 경우에 12명의 후보자가 나서서 1차, 2차 컷오프하고 지금 4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6차례의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토론회에서 보여준 후보자들의 경쟁력들은 정말 저 사람들이 대선 후보자 맞아 그럴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후보 간의 막말, 뭐 비아냥 논란, 그다음에 황당하게도 아까도 얘기한 대로
대선 후보자 얘기에 뭐 무당, 무속인, 침술사 이런 논란, 물론 어떤 그 옛날에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그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집요하게 그냥 계속 하고, 또 어떤 후보는 여당 후보에 대한 도를 넘는 퍼포먼스까지 막 하고 해서 아니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정책 개발이나 질의 등에 대해서 상호 경쟁력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그동안의 토론회가 그저 그냥 말초신경이나 작용해서 상대방 후보 깎아내리고, 그런데 혈안이 된 어찌 보면 저질 코미디로 일관을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TV 토론회를 시청을 하다가 이 방송에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제가 험한 말 한번 쓰겠습니다. 아이 또 저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다가 그러면 아예 그냥 토론회 보다가 채널을 돌리기 일쑤였고, 예외 없이 언론 매체 뉴스는 그런 저질 코미디 부분만 딱 부각해가지고 희화화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뉴스로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한심한 그 질문 주고받는 것만 보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은 완전히 이제 함량 미달이다, 이제 이런 인식만 자꾸 심어지는 거죠. 비교적 정보 획득 경로, 이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그걸 정보 획득 경로라 그러는데, 정보 획득 경로가 저는 언론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하죠. 뭐 여러 가지 뭐 찌라시도 보고 뭐 이제 뉴스도 보고 뭐 매체들도 보고, 근데 제가 접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경쟁력이 이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나 싶어서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보자들 정신 똑바로 좀 차리고 정책 공약 개발에 공부 좀 하고 정성도 들이고 토론회 때 좀 제대로 해라. 뭐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 어느 당 누구한테 투표할 건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11일 날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그 기관에서 지난 8일 9일 여론조사를 실시했거든요. 1,002명을 대상으로. 근데 국민의 51.5%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TBS 교통방송 그러면 약간 그 김어준 씨 진행하는 방송이 있는 거 약간 좀 친여적인 성향이 있는데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번 정권은 교체가 되어야 된다. 왜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그 정권의 무능력이 너무 드러났으니까 무조건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강조드립니다. 국민들 여러분은 이제부터 두 눈 부릅뜨고 두 귀 쫑긋 세우고 여의 후보든 야의 후보든 간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확정이 됐고 지금 4명이 지금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후보자들의 공약을 뉴스나 남들이 전해주는 무슨 뭐 유튜브, 카톡,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보지 말고 직접 토론회나 연설회를 챙겨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이 잡듯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11일 날 국민의힘 토론을 제가 2번이나 봤다 그랬잖아요. 딱 보면서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그 4명 중에 지지율이 꼴찌인 후보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토론회 한 거 갖고 그 사람의 정책적 의지, 뭐 그 사람의 내용만 갖고 딱 투표를 뭐 1등 순서를 매긴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단연 1등이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속담이 뭐냐면 님을 봐야 뽕을 따지예요. 아니 뭐 봐야 알 거 아니에요. 토론회를 보든지 연설회를 보든지 자기가 직접 뭐 지금은 이제 뭐 합동 연설회 같은 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 하니까 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직접 봐야 어느 후보가 진짜 대통령감인지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남들이 전해주는 뭐 찌라시나 무슨 유튜브 뭐 뉴스 이렇게 된 것만 보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챙겨야 할 거는 무슨 뭐 정법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경제 살리기.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올해 내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위드 코로나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문제가 돼 있는 부동산 정책, 대책.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 때문에 묻혀버려서 이 이슈에 안 떠오르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ESG 경영, 친환경 경영 뭐 이런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한번 우리 이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학들이 지금 다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학 정책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번 정기회기 국회에서 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 결국 넘어가고 있는데 언론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선 후보자들이 진짜 정책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딱 제시해야 되고 진짜든 가짜든 제발 남이 전해주는 뉴스나 말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유권자 국민들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도 삽니다. 이상입니다.